디지털 시대, 아날로그가 그리움의 대상이 된 요즘. 직접 설계부터 자르고 다듬는 일까지 오롯이 손길과 정성으로만 나무에 혼을 불어넣는 이가 있습니다. 우리 땅에서 자란 우리 나무를 아끼고 우리의 전통 가구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는 나무를 다루는 목수. 나무를 빼놓고는 그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일도 행복도 무엇보다 그의 이름 석자부터 말이죠. 제 이름 석자에 김상림의 나무가 세 그루가 서 있어요. 나무와 나무 사이에 나무를 보는 눈도 있고 숲도 있고 서로상 수풀림이니까 이름이 주는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 그런지 어쨌거나 나무 작업을 내가 하게 됐고 또 지금도 즐겁게 하고 있죠. 그래서 나무는 저에게 그 평생을 같이 할 업이자 뭐 동반자, 친구 같은 그런 나무이죠. 전라북도에서 가장 넓은 땅 완주. 그 안에서도 유독 시간의 덮개가 내려앉은 삼내 문화예술촌에 그의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두툼하게 쌓여있는 나무들은 그가 건조를 위해 정리해놓은 제목들이죠. 건조는 자연스럽게 뭐 한 5년 이상 원목을 한 2년 묵혀서 제재해서 한 5년 자연 건조를 시킨 건데 지금은 이제 어떤 상태, 나무의 결, 무늬, 색상 뭐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디자인에 의해서 재료 선택이 되는 경우도 있고 재료가 갖고 있는 물성의 힘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귀하게 얻었는데 쉽게 써지지가 않네. 너무 귀해서 한 100년 이상 됐을 것 같은데. 이 결, 자연이 준 선물, 나무결. 나무는 되게 품죠. 품어주는 그 힘이 훨씬 새나 돌보다 강해요. 그래서 모든 걸 품어줘요. 그래서 철하고도 잘 어울리고 돌과도 잘 어울리고 그러니 뭐 얼마나 뭐 엄마 품 같은 재료 나무이죠. 나무를 다루는 일이란 긴 인내심의 직업. 그는 바람과 눈비 맞아 비로소 온전한 제목이 될 때까지 자연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나무 냄새 가득한 작업 공간엔 손때 묻은 연장들이 작은 박물관을 이룹니다. 이곳에서 옛 목수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의 목가구를 만들죠. 도면 작업은 지금도 모는 종이에 손으로 그리는데요. 가능한 쇠붙이 사용은 줄이고 오로지 나무라는 재료에만 집중해 가구를 만듭니다. 되도록 나무의 결을 살리는 그의 작품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듯 나무도 한 번 자르면 다시 붙일 수 없으므로 어떻게 하면 있는 그대로를 살릴까 하는 것이 그가 나무를 디자인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전통 짜맞춤 기법을 좋아해요. 뭐 주먹장이라든가 뭐 장보촉이라든가 뭐 연기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옛날 전통 기법이 되게 견고합니다. 견고하고 시각적인 효과도 크고 그래서 그걸 뭐 이렇게 몇 미리 몇 센치 크기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느낌 자체가 달라지니까 뭐 그런 걸 잘 활용한다고 봐야죠. 서울에서 작은 목공소를 하던 그는 나무와 더 가까이 하고 싶어 귀촌을 선택했습니다. 산세 깊은 강화도에서 5년, 경남 산청에서 5년,
그리고 4년 전엔 완주로 터를 내려 나무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그림과 조서 작업을 병행하는 딸 세윤 씨도 아버지 곁에서 작업을 함께 합니다. 들여다볼수록 만질수록 나무가 더 좋아져 만들고 싶은 가구도 늘어가는 중이죠. 어린 시절에 이제 아빠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봐오다 보니까 나무라는 재료는 그냥 계속 제 옆에 언제나 집에서도 제가 쓰면서 같이 했었고 익숙하고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 재료 자체는. 제가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만질 때도 일단 기분이 좋고요. 나무 향이나 촉감이나 이런 것들이 따뜻하니까 네, 그런 그냥 저한테는 자연스러운 것들이었어요. 만들어지는 거, 그리고 또 그 재료가 나무라는 거 이런 것들은. 그의 가구들은 정갈하면서도 따뜻합니다. 장식을 붙이는 것도 최소화해 옛 모습을 되도록 거스르지 않았죠. 나무도 오로지 우리 나무만을 고집합니다. 제가 가구재로 쓰는 나무들은 거의 느티나무, 참중나무, 오동나무를 거의 뭐 90% 이상 쓰죠. 이게 붉은 계열은 참중나무이고 누르스름한 나무는 문판은 오동나무를 낙동해서 밝게 표현한 거고 책장의 문판 같은 경우는 느티나무이죠. 근데 개인적으로 느티나무와 참중, 오동을 거의 뭐 주로 쓰니까 특히 이 나무들은 우리 땅에서 우리 바람 맞고 공기 맞고 자라는 나와 똑같은 환경에서 자란 나무들이라서 사람들이 보고 친근하게 느끼는 건 아마 그 태생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외국 수정에 비해서 다가오는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 나무 사람들이 하나같이 와 좋다 좋다라고 표현하는 건 아마 감성적으로 우리 나무여서 더 친근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싶어요. 삼례문화예술촌은 1920년에 지어져 광복때까지 일제수탈에 활용됐던 양곡창고를 개조해 만들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 오묘한 조화로움을 이루는 이곳엔 여러 시설들이 존재하는데요. 특히 책 박물관은 목공소와 쌍둥이처럼 마주해선지 그가 자주 왕래하는 곳. 지극히 소비적으로 변모한 책 문화를 지향하고 진정으로 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공간입니다. 손님들이 뭐 여쭤봐요? 네, 많이 여쭤보세요. 김상님 목공소에서 만든 건 혹시 아나? 거의 대부분 아시더라고요. 그래? 책과 나무 향기 가득한 이곳에도 그의 손길은 곳곳에 닿아 있습니다. 오랫동안 있었는데 책 보존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오동나무니까 책을 보관하는 나무 오동나무 자체가 습도, 온도 조절 능력이 탁월하잖아. 그래서 되게 나무와 나무 사이를 딱 맞춰서 1mm의 오차도 없이 맞추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섬세하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목공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본인께서는 남자와 여자의 가운데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정도로 좀 섬세하신 부분이 있죠. 목공소와 한 걸음 떨어진 자리엔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는 책 공방이 있습니다. 오래전 출판업을 했던 그에겐 아련한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공간이죠. 24시간 차카닥 돌아가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 30-40년 정도. 그 뭐라고 해야 돼? 종이판에 찍어가지고. 20대 청춘 시절에 그 출판 쪽에 잠깐 일을 했었는데 그 인쇄소 가면 인쇄 기기 막 밤새 그 인쇄하면서 돌아가는 소리 그 유난히 셌어요. 찰칵 그 뭐 어떤 음악의 리듬처럼 그런 기억들이 여기를 오면 이 그 인쇄 기기들을 이 큰 기기들을 보면
그때의 그 시절 추억들이 좀 생각나고. 그때 왜 나무로 돌아 쓰셨대? 어렸을 때 나무에 대한 기억이 아하. 나한테 너무 강했던 거야.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목수들이 집 짓는데 대패로 깎여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기억이 언제나. 우리 김성림 강장님은 그 나무에서 오는 그 정신 있잖아요. 나무가 자랄 때는 아주 빈약하게 자라지만 큰 나무가 되면 끊임없이 그곳에서 그늘을 내려주듯이 과실을 챙기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그늘처럼 아주 편안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모여가지고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큰 나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날 오후 전후하고 그러는데요. 집에서 보면은 가구가 미닫이가 있고 여닫이가 있어요. 또 여기다 뭐를 넣고 이렇게 다시 끼우기를 하면 문이 닫히는 거예요. 마을 입구에 있는 거, 거기에 큰 나무가 있어요. 그런 나무 혹시 뭔 나무인 줄 알아요? 몰라요. 느티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나무 만드는 가구를 만들 때 옛날 사람들은 썼어요. 조선시대 가구들을 만날 수 있는 그의 목공소엔 더불어 그가 수집한 전통의 연장들이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부추기는데요. 나무 본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서인지 이곳을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답니다. 우리가 여기 의자가 있어요. 여기. 이 삼례문화예술촌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 그 중에 하나가 목공소입니다. 목공소는 왜 그러냐? 사람하고 나무하고는 밀접한 곳이죠. 밀접한 곳이에요. 거기서 그 나무를 통해서 뭔가 작품을 만들어내는 곳, 사람들이 대단히 좋아합니다. 사실 목공소 하는 이 부분을 제가 좀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신난다고 들어왔는데 정말 그러네요. 그 예전 것도 있고 지금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로 생활해서 아이디어로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참 좋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청년 목수학교를 운영합니다. 3년 과정부터 취미반까지 다양하게 나눠 수업하는데 우리 전통 가구의 소목 기법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친구들은 어쩌거나 뭐 팀으로 이뤄서 저에게 배우고자 해서 서울에서 내려온 친구들인데 과정으로 보면은 제일 기초 과정이죠. 수공구 갈기부터 연장을 내 손으로 내 몸으로 익히는 과정부터 아주 기본적인 제일 기초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기초반 과정 프로그램에 이 팀들이 투입이 된 거고, 그가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건 나무의 결과 특성을 그대로 살린 자연에 가까운 가구를 만들도록 하는 겁니다. 15에 0.5를 플러스 해주는 거야. 이런 무늬를 흠으로 생각하지 말고 잘 이런 걸 활용해도 좋아. 자, 여기 표시를 해놓은 거야. 그 다음에 자, 전통 가구는 굉장히 손의 이 느낌을 굉장히 중요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계적인 것보다는 좀 이제 손으로 직접 다 깎고 만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감 같은 걸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것 같은데, 서울에서 배울 때는 거의 기계적인 거거든요. 기계 위주로 내가 어떻게 기계를 다루고 기계를 어떻게 이용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여기는 그런 것보다는 좀 그러니까 나무하고 인간과의 어떤 교감을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적인 걸 좀 배제하고 전적으로 이제 저희 오감에 관련돼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16.2를 자연스럽게 목수가 되기 위해 찾아온 이들이기에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넘기지 않습니다. 원칙을 중요시하는 그는 학생들에게 무척 완고한 스승이죠. 그러면 15.7은 준비된 재료 목재들을 이제 치수로 그을 때
같은 기준에서 해야 되는, 아래서부터 올라왔으면 쭉 아래서부터 모든 나무들을 아래서부터 올라와야 되고, 그래서 어떤 건 아래를 기준으로 하고 어떤 건 위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조립할 때 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약간 오늘 그런 부분을 약간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그는 목수학교와 더불어 일주일에 한 번 삼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림 소장입니다. 여러분 날씨도 더운데 가구 작업을 이어가면서 틈틈이 목수학교를 운영하며 바삐 살아가는 그가 굳이 짬을 내 목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목가구 작업은 소수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업이라는 걸 알리고 싶어서죠. 체험도 잘 하고 나이 많은 분도 필요하지만 초등학생부터 유치원생까지 다 나무를 좀 작게 잘라서 만져보는 그런 시간도 괜찮은 것 같고, 특히 우리 산내에 이런 게 있다는 게 우리 산내 은민으로서 완주 국민들 다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정말 생각하고, 목공 작업의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 그의 나무 사랑은 삼내에서도 유명합니다. 자식만큼 깊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나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시고 또 아끼고 소중히 대하길 바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나무에 대한 애정이 생기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오랜 세월 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존중하는 부분도 있고, 인간적인 그 맛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내면에 굉장히 많이 내포되어 있는 분 같아요. 제가 나이는 저하고 비슷하지만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 소주도 한잔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전 내내 열심히 깎고 다듬은 세상에 하나뿐인 자신만의 도마. 그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만 찍히면 완성입니다. 그게 좋겠네요. 나를 증명하는 화인이니까 이것이 있으면 곧 내 손을 거쳐서 어쨌거나 완성된 목물이라고 봐야죠. 그런 의미죠. 화인은 우리가 화가도 제일 마지막에 인장을 찍듯이 저도 그런 의미로 화인을 꼭 찍는 어떤 과정. 청명한 가을날 오후 교회로 길을 나섭니다. 오늘은 목수학교 야외 수업이 열리는 날이죠. 익산에 자리한 이곳은 그가 오랜 시간 거래해온 제재소. 저거에 밑에 한 덩어리 있잖아. 저 껍질 있는 거. 저게 얼마게? 그래서 이런 나무는 절대 사면 안 돼. 이걸 키우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한재로 쓸 수가 없는 거야. 각재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각재로 이걸 또 잘 켜면 또 살릴 수는 있어. 제대로 된 가구를 만들려면 나무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입니다. 학생들을 이곳으로 데리고 온 이유죠. 이제 좋은 나무가 비싼 나무가 있고 좋은 나무가 싼 나무도 있고 싼 나무 중에서도 좋은 나무를 고를 수도 있어요. 제재하기 또 나름이고 제재해가지고 또 좋은 무늬를 뽑을 수 있는 거고요. 저런 나이테가 나무를 키웠을 때는 훨씬 무늬가 화려해요? 다양하게 화려하게 나오죠. 이런 것보다? 이런 것. 이거는 이제 크잖아. 저거는 좀 작고 크고 그러면서 불규칙하잖아. 이 원이. 나무에 관한 한 모르는 게 없는 그의 해박함은 나무의 속성을 이해하기 위해 전국을 돌며 노력했던 긴 시간들의 결과물입니다. 나무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그냥 왜 형태만 보고 좋은 줄 알고 샀다가 거의 못 쓰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래서 실제로 나무를 고를 때는 나이테와 색깔과 성장 상태, 껍질, 여러 요소들을 좀 다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시간을 두고
계속 보고 켜보고 하는 과정에서 터득되는 어떤 일련의 과정이죠. 계절을 재촉하는 비가 내립니다. 그가 매일 만지고 쓸어보며 정성을 들이는 나무들에도 촉촉한 가을비가 젖어듭니다. 오롯이 나무에 깃들어 살고 싶어 삼내에 들어온 지 4년째. 나무가 있어 그의 삶이 충만합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공유하고 또 특히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들, 나무는 누구나 다 좋아하죠. 그런 분들이 오셔서 나무도 좀 만져보고 냄새도 좀 맡고 또 체험도 하고 또 목가구를 만들어 보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여러 사람들과 여기 완주 군민을 비롯해서 다양한 관심 있는 분들하고 공유하는 그런 목공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에게 목수란 나무를 찍어 넘어뜨리는 직업이 아니라 쓰러진 나무를 의자로, 책상으로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장인의 일입니다. 나무에 깃든 나무의 표정을 알아보고 나무 본성을 따라 가구를 만듭니다. 나무에 혼을 불어넣는 일. 그래서 그는 오늘도 나무와의 대화를 멈추지 않습니다.